네, 근데 저희가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와의 줌 만남을 했을 때 어떤 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비판적 사고를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이제 꼭 해야 되는 공부이거나 다른 해야 하는 건데 의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가지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가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 7살인 딸도 제가 막 이렇게 뭘 시킬 때 왜 그건 그렇게 해야 돼? 난 싫은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답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끔은 조금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해주셨던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왜 그런지 질문하는 건 저는 사람에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연스러운 걸 오히려 비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치부해 버렸고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대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자꾸 공부와 성적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 때 대학 입시가 너무 급한데 세상에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네.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지 않냐라는 부모님들의 우려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왜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학 입시와 공부와 성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 비판적 사고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럴 틈이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바쁜 시기에 소위 말해서 정말 공부에만 매진해야 될 것 같은 이 순간에 내 아이가 세상에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아이의 호기심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고 궁금하고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강요한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너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밀어놓고 공부만 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다행히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공부에 매진하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점점 더 공부가 싫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우리는 항상 기준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갖기보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답을 찾는 공부에 더 익숙한 편입니다. 그 아이들도 사실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익숙한 거죠.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자꾸 꺾이게 되고 네.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또는 성인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빨리 수능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하기가 쉬울 거고요. 네. 모든 아이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네. 세상을 좀 더 알아가는 시기, 그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고등학생은 청소년이잖아요. 이제 곧 성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곧 성인을 될 아이들을 성인에 가깝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숙하다라고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는 자꾸 밀어두게 되면 네. 제가 대학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 이미 비판적 사고를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제 수업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해하고 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기존의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고치길 바라잖아요. 네.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세대에 새로 들어오는 20대 청년들은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네. 또 기존의 나에게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상위권 학생일수록 훨씬 강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상위권 학생들도 일종의 시대의 희생양이죠. 네. 너무 공부만 하고 네. 그렇게 해오는 것을 늘 칭찬받고 네. 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영원히 10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20대 성인이 되고 30대, 40대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건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네. 그렇게 만든 것은 기존의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있지만 네. 점점 20대, 30대로 진입하는 우리 10대들의 사고가 이미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고 그냥 성적으로 우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인정되고 용납되는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커온 거예요. 네. 20년 가까이. 그리고 나서 사회에 와서 이제 와서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네. 그것이 많이 튕겨져 나가는 걸 저는 대학생들의 수업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경험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의 자녀처럼 저는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 네.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해요. 네. 그런 아이들이 매번 부모에게 질문하면 사실 힘들고 귀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번 답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 왜 공부해야 돼요? 왜 학원 가야 돼요?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봤자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냥 아이에게 엄마가 가진 부모가 가진 힘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맞아 왜 해야 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같이. 그럼요. 네. 지금 너가 글을 모르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너가 읽고 쓸 수 있을까? 너가 셈을 모르면 누가 너에게 돈을 잘못 주고 너가 네. 돈을 잃어버려도 너는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모르지 않을까? 네. 세상을 알아가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 너의 권리를 찾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는 때로는 필요하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가 아직 그게 부족하니까 엄마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네. 라고 대화를 조금씩 해보면 엄마가 힘들고 바쁠 때 엄마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면 아이가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책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판적 사고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험될 수 있도록 진짜 이해시키는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